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12년에 관한 기간 제한은 폐지가 되지만 각 지자체별로 연장 횟수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자체는 계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어떤 지자체는 뭐 3회, 4회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조례가 정해진다면은 그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농지의 수요와 농지의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회원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니님 가입해 주셨고요. 현재 등급은 브론즈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농촌 최대용 쉼터 사용기간 12년의 족쇄가 드디어 풀립니다. 2024년 12월에 시행될 농촌 최대용 쉼터, 그동안 정말 논란이 많았던 사용기간 12년에 대한 족쇄가 풀린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정부가 숙박이 금지된 농막을 대체하기 위해서 도입한 농촌 체류용 쉼터, 이 사용기간 제한 12년을 드디어 없애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 규정을 적용을 해서 횟수 제한 없이 존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자체 조례를 이 농촌 체류용 쉼터에도 적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거라고 하네요. 2024년 7월 3일 농식품부가 현행법상 숙박을 금지한 농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주택 형태인 농촌 체류용 쉼터를 도입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이 내용 중에 한 조항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바로 12년 후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간략히 농촌 체류용 쉼터 살펴보면요. 본인 소유의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제곱미터 약 10평 이내 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주거 시설을 말을 합니다. 주거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 농막과는 다른 규정을 적용을 했고요. 데크와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 시설을 짓는 것도 가능하고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 등 안전 시설을 갖춘다면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임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가건물 시설의 내구 연한을 고려해서 최장 1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농식품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컨테이너 주택의 내구 연한을 감안했을 때 12년이 적정하다고 봤다. 자, 이런 말을 하면서 12년을 초과하면 철거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조항이 알려진 이후에 유튜브 등 귀농귀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쉼터를 짓는 데는 최소 수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12년 뒤에 철거를 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면 누가 이 쉼터를 도입을 하겠느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쉼터 도입 비용을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1년이면은 400만 원, 한 달에 약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이럴 것 같으면 농촌에 빈집들 많은데 그런 집들 임대를 해서 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러면 12년 있다가 철거하고 나서 재신고하면 되지 않느냐, 또한 구조물의 일부만 교체를 하고 다시 신고를 하면 되지 않느냐, 자, 이런 말들로 규제를 피해가는 꼼수를 알려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양한 의견과 민원이 제기가 된 결과 농식품부는 이런 지적들을 반영을 해서 기존 체류용 쉼터의 존치 기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을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했고요. 건축법 시행령 15조의 가설건축물 규정을 적용을 해서 쉼터 존치기한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으로 해결책을 찾았다고 하네요. 건축법 시행령 15조 7항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 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12년이라는 조항이 없어지고요.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조항을 그대로 적용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3년씩 연장이 가능하도록 적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각 지자체가 정한 조례의 문항은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횟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12년에 관한 기간 제한은 폐지가 되지만 각 지자체별로 연장 횟수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자체는 계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어떤 지자체는 3회, 4회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조례가 정해진다면은 그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농지의 수요와 농지의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연장 제한을 타이트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도입이 돼 보고 그 이후의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자체에서 가설 건축물에 대한 연장 횟수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농촌 체류용 쉼터의 도입 배경이 결국은 도시민의 농촌 생활 거점 확보와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귀농귀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임시 숙소의 기능과 안정성을 고려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12년 사용 제한 원칙을 해제하고 지자체의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전에 개정이 된다는 거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이 존치기간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 외에도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도입계획 발표 이후 제기된 여러가지 이제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현실성을 고려를 해서 향후에도 수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조금씩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뒀다라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 시행이 드디어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사용기간 족체 12년이 해제가 되면서 앞으로는 농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주말 체험 영농도 조금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부의 정책 완화들이 실수요자들과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 활동을 더 향상시키고 나아가 농지에 대한 거래도 활성화시키고 농민도 살고 도시민도 사는 그런 효율적인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에 대한 또 다른 소식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달해 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